잠시만요. 좀 다 괜찮으신가요? 네, 됐습니다. 질문 바로 드릴까요? 네, 오늘 먼저 현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됐거든요. 헌법재판관 이인명이 위원이긴 한데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고 의결경에서도 문제는 없다는 건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SNS에 올렸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9건이 다 기각됐죠. 그런 데다가 방금 오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그냥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부쩍 경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는 이제 대행의 대행도 아니거든요.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경제부총리를 탄핵해서 경제사령탑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지 걱정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당에서는 이번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좀 기각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지배하는지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은 시스템을 갖춘 나라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머지않은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보고권을 행사한다는 말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난해 당대표 시절 말씀하신 걸 보면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처리해야 된다는 말도 한번 주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그때와 지금 입장이 다른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수개혁이 필요하고 모수개혁을 우선하는 것, 먼저 하는 것이 가능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모수개혁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의 모수개혁이기 때문입니다. 당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의 요금 인상, 보험료 인상의 속도를 다르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모수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건 여러분 모수개혁을 왜 합니까? 돈이 부족해져서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올리는 것까지는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받는 돈을 올린다? 그러려면 이 개혁은 왜 하는 거죠? 그 기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모수개혁 자체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모수개혁 때문에 부동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예를 아주 러프하게 들면 50대 중반인 사람은 5년 더 내면 그것도 그 5년은 올라간 돈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8년에 걸쳐서 서서히 올리기로 됐으니까요. 5년 정도 더 내면 그래도 러프하게 말해서 3% 더 받습니다. 40대 중반은 못했습니다. 15년 더 내면 3% 더 받고요. 30대 중반은 25년 더 내면 3% 더 받고요. 20대 중반은 35년 더 내면 3% 더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평합니까? 저는 모수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연금의 문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거든요. 인구 구조가 잘못 변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바꿔야 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세대가 공평하게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지금의 모수개혁안은 청년 세대에게 독박씌우고 청년 세대를 착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조개혁으로 보완하면 된다. 모수개혁을 이렇게 하는데 18년 걸렸습니다. 모수개혁이 기본이에요. 이 기본에서 공평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구조개혁으로 어떻게 바로잡는다는 거죠. 그것만으로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다시 해야 맞고요. 18년 걸린 숙제니까 어렵게 한 숙제니까 그냥 박수치고 끝내자? 숙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답을 낸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틀린 답을 낸 것이기 때문에 숙제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고 18년 동안 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18년 3개월 만에 다시 해도 저는 지장 없다고 봅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치적 발언권의 차이를 민주당은 보는 것이거든요. 86세대 같은 자신의 지지 기반들, 돈을 곧 받을 사람들을 충분히 타겟팅해서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라면 차등해서 속도에서 올리는 걸 굳이 뺄 이유가 없거든요. 그 정도도 배려를 못합니까? 굳이 이건 이 청년 세대가 아직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다는 이유로 청년 세대를 착취하고 독박씌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금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이 유승민, 안철수 그리고 대표님 해가지고 논의를 좀 시작해보자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여야 막론에서 진영 막론하고 이 보수개혁안이 보수 개정안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일반인이 국회의원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혹시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일반인이 국회의원은 맞으면 더 아픈가요? 일반인보다 더 아픈가요? 어떤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의 직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넘어선 곳에서 그 신분 자체를 보호한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모수개혁 말씀하셨을 때 18년에 못한 걸 18년 3개월에 다시 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3개월이라는 그 숫자가 어떤 좀 의미가 있을지. 대략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3개월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고 적어도 이 정도까지 합의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경랑이 지금 예정되어 있죠. 그런데 18년 만에 첫 발짝 낀 거다 이렇게 박수 치고 끝나면 과연 이 특위에서 구조개혁이라는 게 진행 가능합니까? 우리 정치 봐왔잖아요. 앞으로 정치 상황에서.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 앞으로 또 18년 넘게 바로 이 잘못된 개정안을 가지고 청년에게 독박수 씌우는 규정이 적용될 텐데요. 저는 지금 바꿔야 합니다. 조금 지나면 흐지부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그 다음부터 청년들의 계좌에 찍히는 숫자가 바로바로 달라질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변했고 인구 구조가 변했으니까 보수 개혁은 필요한데요. 근데 필요하다는 걸 앞세워서 필요하니까 이렇게 치고 가죠. 아니 그런데 누가 청년들이 자기들이 더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 걸 동의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이건 기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세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세대 말만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저는 국가가 좀 잘못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 계속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오늘 강연 취지도 말씀 좀. 드디어 질문을 AX 시대를 말씀드리잖아요. AI 시대는 분명히 오고 있어요. 제가 3년짜리 말씀 많이 드리죠. 제가 3년에 그만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3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GI 시대라고 하잖아요. General Intelligence 시대. 그러니까 뭐 진짜 AI 시대가 3년 만에 온다고 해요. 또 3년에서 오는. 그럼 정말 이때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잖아요. 인간이 한 20만 년 됐잖아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았을 텐데 산업혁명 그리고 지금 산업혁명이라는 건 체력을 극복한 거고요. 그리고 이 AI 혁명은 지력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혁명의 시계를 목격하는 인류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동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대응해서 이 나라 발전시키느냐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백 년 전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수백 년 전 이후의 사람들을 모두 대표하는 대표 선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혁명은 대단히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그 과정에서 정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원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번에 하정우 박사님 대담에서 이제 AI 시대를 통해 생명을 통해서 보편복지를 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보편복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보편이란 말은 그러니까 보편과 뭐 이 약자복지라 그걸 너무 구분해서 그 점에서 힘을 주려 한 말은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당장 있는 돈을 그냥 있는 자산을 털어먹어가지고 나눠 갖자라는 취지가 아니라 그 방점은 결국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해야 하고 그리고
성장을 해서 넣어줄 수 있는 기회로 복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선진국이 되는 상황에서는 그 드라마틱한 성장이라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산업혁명에 준하는 지금 AI 혁명을 앞둔 상황에서는 드라마틱한 과거와 같은 성장이 가능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을 통해서 복지를 하자라는 점에 방점을 준 것이고요. 그 복지의 방식에 대해서 방점을 준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죠. 단순하게 우리의 복지가 약자만을 위한 복지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 그리고 지금의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여야 한다라는 게 제 정치의 목표입니다. 고맙습니다.